자, 이번에는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자료형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지만 대괄호를 이용해서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 리스트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자료를요, 얘가 연속적인 공간에다가 모아놓는데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료 뭐 정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왜 리스트가 필요한지 한번 보세요. 제가 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자 먼저 설명을 드리면 A에다가 일단 정수만 한번 볼게요. 정수. 자 A에다가 1을 저장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메모리에 이렇게 A가 있고 원래는 객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A에다가 1 그냥 저장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원래 정확하게 저장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A에 1이 저장된 주소를 저장한다 그랬죠. 100번지를. 그죠? 이렇게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그리시고 이제 실제 이렇게만 이해하는 걸로 변수에 1이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2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2를 저장하려면 여기다가 다시 2 저장해요? 그러면 1은 어디 갔어요? 1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갑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처음에 A라는 애가 있고 거기에 1을 저장했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여기서 2를 다시 저장하면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이 안에 2가 저장되는 거예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변경이 되니까 변수인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그 문자열은 값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걔는 상수인 거예요. 얘는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장하려면 같은 이름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같은 이름으로. 얘는 이제 1 저장되고 출력하고 2 저장되고 출력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A가 있고요. A가 처음에 1을 저장했어요. 메모리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00번지가 있다. 그럼 얘가 처음에 100번지를 딱 가리키는 형태로 이렇게 있다가 여기까지는 그렇게 됐죠. 근데 여기 8번 라인을 딱 만나면서 여기에 2가 어딘가에 저장이 딱 돼요. 2가 여기가 200번지다. 그러면 얘가 이 라인을 실행하면은요. 이 라인을 딱 실행하는 순간 여기 있는 애를 끊어버려요. 끊고 여기 있는 애를 가리킨다고요. 그리고 여기가 200번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자료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메모리에 저장된 애는 날라가야 되잖아요. 그냥 알아서 이제 얘가 내부적으로 저장된 애를 삭제해요. 예. 자, 그게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걔가 삭제하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얘가 두 개가 저장이 되려면 같은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죠. 다른 이름. 예. 자,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얘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 밑에도 다시 프린트 A를 찍으면 다시 1이 출력이 돼요.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개를 제가 저장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변수 5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5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 A, B, C, D 이런 식으로 5개를 넣게 되면 변수 5개. 그럼 20개면 변수 20개가 필요하겠네요. 그 너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리스트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런 하나하나 넣지 말고 리스트라는 걸로 묶어서 넣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는 묶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묶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야 이렇게 하지 말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변수의 이름이 다 다르면 관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A를 부여한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의 방에다가 데이터 넣으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이렇게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가 하나로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각각의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면 여기에는 0번 방이죠. 여기는 1번 인덱스, 여기는 2번 방, 3번, 4번. 그래서 각각의 방에 번호를 부여해 갖고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문자에서 했던 것처럼 A 변수 적고 여기다가 인덱스 번호를 적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얘보다는 여기 있는 애보다는 요게 조금 좀 관리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그죠? 네. 변수 하나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스트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여러분들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독주택. 그러면 단독주택이면은 우리가 이 5개의 가구가 살려면 5개, 예, 5개의 그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집이 필요하다고요. 아, 여기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은 나라에서는 뭐 외국처럼 뭐 큰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한 가구씩 살지 말고 그러면 한꺼번에 살자라고 해갖고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는 거죠. 위로. 이게 뭐예요? 아파트. 예, 아파트. 위로 쭉 올리는 거죠. 이게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모아놓는 거예요. 그 아파트의 이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무슨 아파트에 여기에 101호예요. 그러면 여기에 101호면 무슨 아파트 101호. 여기는 102호면 무슨 아파트 102호. 이게 결국에는 인덱스 번호예요. 그리고 여기 무슨 아파트 이게 뭐예요? 변수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쉽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씩 쓰지 말자. 불편하다. 예. 그러니까 묶어두자 이런 의미에서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는 아파트처럼 묶어놓을 때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보면 자, 리스트는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식으로 얘가 이제 만드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자료형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료를 하나로 모아서 묶어놓는 자료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자료형에 여기 이제 보면 값들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변수명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항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항목은 값이 올 수도 있고 변수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괄호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변수명이 왔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리스트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잘 보시면 여기 대괄호 있죠? 요 대괄호. 이렇게 대괄호. 끝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면 리스트인 거예요. 예. 아셨죠?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표시는 못하죠. 표시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언더바 뭐 이렇게 해갖고 할 수도 있는데 요건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렇게 쓰지 말고 언더바는 주지 말고 대괄호에다가 값을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얘가 리스트 형식으로 하나의 변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걔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요게 클래스인데요.
우리가 이제 클래스는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요게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프린트 같은 함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쓸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대괄호를 쓰거나 아니면 이 튜플처럼 소괄호를 써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잘 뭔지는 모르지만 이 리스트 자료형은요. 일단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값을 변경 가능하고요. 반복할 수 있고요.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요. 아까 우리 그 번호 있잖아요. 인덱스 번호. 그거 0,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시퀀서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변경 가능하다. 각각의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1, 2, 3 이렇게 해갖고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을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예, 이렇게 1에서 10으로 뭐 아니면 1에서 3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변경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뮤터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뮤터블하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 반복할 수 있는 걸 이터러블이라고 합니다. 이터러블. 예, 그 다음에 중복된 데이터. 다시 얘기해서 여기 3이 들어갔는데 여기 3 들어갈 수가 없나요? 있죠. 그래서 중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듀플리케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순서가 있고 값을 변경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고 중복된 데이터 허용이 되고 이렇게 일단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순서가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순서가 있으면 순서가 없는 것도 있나요? 자료형이 있습니다.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자료형이 있나요? 있어요. 아까 해봤죠. 스트링, 문자요. 이거 값 못 바꿔요. 네. 그리고 반복할 수 있는데 반복할 수 없는 데도 있나요? 있습니다. 인티저 이런 것들 정수 이건 반복 못해요. 그 다음에 중복된 데이터 허용을 한다는데 그럼 중복된 데이터 허용하지 않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셋이라고 해요. 셋.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반대인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리스트 자료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자료형의 특징 여기다가 적어드리면 특징은 순서가 있고 값을 변경하고 반복할 수 있고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한다. 그래서 시퀀스, 뮤터블, 이터러블, 듀플리케이트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 대괄호를 이용해서 만들거나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리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위에다가 좀 적어드리면 자, 뮤터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 리스트는 말 그대로 뮤터블 타입의 어떤 객체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요 추가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수정, 삭제라는 거는 처음에 자료를요 처음에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처음에 아무것도 안 넣었다고 해볼게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빈 리스트야. 그런데 여기다가 값을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뒤에다가 또 붙여갖고 여기다가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그러다가 나 이 자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삭제할 수도 있어요.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삭제하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하고 삭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지우고 나는 여기에 1이 아니라 100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이 수정도 가능해요. 그죠? 이게 왜 가능하냐? 값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갖고 갈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데이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저희가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여기서는 리스트 데이터라고 이렇게 주지 않고 간단하게 변수 L, 리스트에 이니셜 따가지고 L에다가 한번 값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변수 L에 리스트 형식으로 정수 1부터 5까지 저장을 묶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2 넣고 C에다가 3 넣고 따로따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L에다가 그냥 묶어서 저장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왼쪽에 이 형식을 따르라고 그랬죠. 이 형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에 변수명에 L을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 항목의 값, 여기 아까 항목에 뭐가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값이나 변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저장하고 여기다가 2 저장. 이 점점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3, 4, 5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각각의 값들을 구분하기 위한 거는 반드시 쉼표를 주셔야 됩니다. 값과 값은 쉼표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쉼표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쉼표가 요거예요. 경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 이렇게 저장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타입으로 L을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L을 그대로 한번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 이거 리스트예요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왜 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묶어놓을 때 쓰는 거예요. 묶어놓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파이썬 공부하려고 이 교실에 지금 전체가 다 들어있으시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각자 이렇게 하면 이 교실이 그만큼 인원수대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교실에 다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묶어서 저장을 한다. 그러면 묶는 방법은 어떻게 묶어서 저장을 하느냐 이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얘에 대한 특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는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리스트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